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취업 이직 준비를 하실 때 자격증 고민 많이 하시죠? 도대체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검색을 해보면 뭐 이런 게 검색되죠. 이 자격증은 무쓸모다. 그래서 이 자격증 안 따야지. 뭐 이렇게 결심하시는 경우도 많고 어떤 선배는 이 자격증 따라고 하고 어떤 선배는 이 자격증 따라고 하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그런 논란을 지금부터 완벽하게 잠재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주 정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뭐 이직이든 취업이든 모든 직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뭐 국가 기술 자격, 전문 자격, 국가 공인 자격, 민간 자격증들까지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 자격증들은요, 이 목록들은 뭐 경영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금융보험, 뭐 전기전자, 그러니까 상경 이용 가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 지금 다 해놨습니다. 이 자료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할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무가 현재 있으시다면, 뭐 이직 경력자들 경우 직무가 있으시다면 자신의 직무를 딱 보시고 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이제 취준생 신입분들도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희망 직무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내 전공 분야 대분류를 보고 찾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페이지에 찾아가시면은 자, 요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국가 기술 자격, 전문 자격, 국가 공인 자격, 민간 자격증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실 건 뭐냐면 여기에 다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중에서 중간 번호 첫 번째와 중간 번호가 중요합니다. 이 중간 번호가 같다는 건 뭐냐면 연관 업무라는 겁니다. 연관 직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 따로 나눠져 있고 회계부서 따로 나눠져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재무회계부서, 뭐 중견기업은 거의 다 재무회계부서 같이 하죠. 그래서 묶어서 이제 부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개 직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분류라고 그러는데 이 번호 그 번호가 같은 이제 직무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내 직무에 연관된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재무직을 준비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전문 자격, 국가 공인 자격, 민간 자격이지만 요것까지도 연관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번호가 중간 번호가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 국가 공인 자격, 민간 자격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우선 국가 기술 자격하고 국가 전문 자격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뭐 산인공 하죠, 산인공. 산업인력공단하고 무슨 공단 이런 데서 이제 운영하는 자격증이니까 이게 국가 자체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겠죠. 아무래도 공신력이 엄청납니다. 거의 모든 기관에서 다 인정을 해주겠죠.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 공인 자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국가가 이 자격증은 신뢰성이 있다. 이 자격증을 취업 시에 인정해 주십시오. 직무 능력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공인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관은 민간에서 하지만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민간 자격은요, 그냥 협회나 사단 법인 이런 데서 내는 자격증입니다. 공신력이 없죠, 사실은. 요런 이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용에서 인정되는 건 가점이 있거나 배점이 있는 건 거의 1, 2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용상에서 배점이라는 걸 하려고 하면요. 공신력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 2번 자격증에 배점을 많이 주고요. 그래서 3번이 이제 거의 뭐 배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 우리 채용쟁이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제출하시면 이거 진위 여부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관한테 이 자격증이 진짜입니까? 진위 여부 확인을 하게 되는데 1, 2번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조가 잘 됩니다. 실제로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 따로 사이트가 있어요. 뭐 30분 만에 몇천 개가 다 진위 여부 확인이 됩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도 3일 이내에 다 되죠. 자, 그런데 민간 자격 같은 경우에는 협회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받지를 않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들은 거의 채용 시 서류 전형 때 배점에 안 넣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점 자격증이라는 거, 내가 서류 전형 시에 이득을 얻을 자격증들은 1, 2번 자격증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하실 때 반드시 국가기술 자격증을 먼저 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취득하는 거 좋아요. 먼저 취득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국가기술 자격,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 뭐 산업기사 자격증 이런 자격증들이 지원 자격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먼저 취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격증 취득을 하실 때는 단계적인 스펙업이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은 일종의 카드 5장을 들고 하는 게임이에요.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5장,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3장 정도 들고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입력란이 요즘 무한하게 주질 않죠. 보통 5개 이내로 제한하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격증을 입력하면 이거 사본 다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격증 20개 입력하면 그 자격증 사본 20개 다 받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인사상에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행정 처리가. 그래서 보통 5개로 많이 제한을 하는데 요 5개의 카드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자격증란이 5개인데 내가 자격증 좀 좋은 게 있는데 그게 1개만 딱 적혀 있다. 그러니까 자격증 란이 5칸인데 1개만 적혀 있다. 이거 결코 좋은 게 아니겠죠? 많이 비어 보이잖아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메인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높은 자격증,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 2개를 연달아 따다 보니까 난이도 A 자격증을 2개를 연달아 따게 되면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죠. 그런데 이 기간, 중간 기간 동안에 내가 취업 준비를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을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동안에는 내가 계속 자격증 1개로 취업 지원을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서류 전형에서 계속 탈락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메인 자격증 하나는 일단 카드, 메인 자격증, 예를 들면 대졸 20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과 이런 메인 자격증을 따면은 동시에 딸 수 있는 효율적인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교육만 받으면 딸 수 있는 자격증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민간 자격증들 중에서 그런 자격증들을 동시에 취득을 하면서 자격증 개수를 한 2-3개 정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취업 그 서류 전형 때 탈락할 확률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뭐 상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상경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격증을 따는데 A라는 자격증, A급 자격증을 하나 따는데 그 다음에 또 A급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A급 자격증을 하나를 따고 나면은 뭐 금융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을 따고 나면은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자격증 중에서. 그래서 그런 자격증들을 세트로 따가지고 일단 개수를 3개에서 5개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메인 자격증을 하나를 준비하면서 또 세트로 2-3개 정도 취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격증 개수를 늘려 가셔가지고 3개에서 5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딘 칼이라도 여러 개 자격증이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자격증 개수를 늘려 놓은 다음에 조금 이제 상급 자격증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저게 뭐 무쓸모하다 이게 아니라 민간 자격증이요, 자기의 지원 동기나 색깔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총무 이제 직무 관련 자격들 중에 민간 자격증들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항공사 행정을 준비한다, 행정에 지원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원 동기로 좋겠죠. 저는 항공사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런 자격증들이 없고 그냥 커말 있고 그 다음에 뭐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들이 있고 이런 것만 있으면은 내가 전혀 항공에 관해서 준비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이 민간 자격증들이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낮죠, 맞죠? 그런데 이런 자격증들을 따두면은 내가 관련 분야에 지원했을 때 지원 동기 쓰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자격증들이 있으면은 면접 가서 더 유리하겠죠. 이쪽으로 계속 준비해왔다는 티가 나잖아요. 이 면접관들이 사실 면접 볼 때요, 이력서 첫 장만 보지 자기소개서까지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격증들이 적혀 있으면 이 분야에 계속 준비해 왔구나 이렇게 되니까 면접에서도 유리한 거죠. 이런 거 병원 행정사라든지 건강보험심사, 의료심사 전문가 이런 것들 따두면은 이제 건강보험 관련 공기업 이런 데 지원하기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따두시면은 내 방향성, 그러니까 내 색깔을 나타내주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왔다는 색깔을 나타내 주기에 좋은 게 민간 자격증이라는 겁니다. 뭐 사회복지 분야도 또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분들 많아요. 노인복지회관에 지원을 했는데 노인 관련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 전문 자격증까지는 이제 노인 관련 자격증들이 없죠. 근데 이런 민간 자격증들이 있어요. 노인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제 모바일 디지털 튜터라는 자격증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노인분들에게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앱 사용법 이런 걸 알려주는 자격증입니다. 이런 걸 땄다라는 것은 노인복지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지원을 할 때 저는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땄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 자격증으로 여러분들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입의 정리를 해드리면요. 신입의 이제 자격증 취득 전략은요. 일단 필수 자격증. 자, 필수 자격증이 있죠. 이군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 그 다음에 뭐 세무 같은 경우에는 전산 세무 이런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수 자격증과 그 다음에 같이 취득하면 효율이 좋은 자격증이나 아니면 OA, 오피스 자격증으로 두세 장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 하나하고 무딘 칼 한 두 개 정도로 만들어서 일단 계속 취업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동안에 이제 그 다음 뭐 합니까? 또 날카로운 칼 하나와 무딘 칼 한 두 개. 그러니까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 국가 공인 자격 중에 하나를 갖다가 또 직무 관련해서 선정해서 따면서 같이 취득할 경우 효율이 좋은 자격증을 또 합해가지고 두 장이나 세 장을 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장을 총 만드는 거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세 장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 장씩 등급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좋은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으로 등급을 올리는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칼갈기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신입의 자격증 취득 전략입니다. 이직 경력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격증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등급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의 경력에 맞는 자격증 취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 경력상 산업기사를 취득할 자격이 되는데 기능사를 따는 것은 많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사 딸 자격이 된다. 아니면 기능사가 아니라 산업기사 딸 자격증이 된다. 그러면은 그 경력급에 맞는 자격증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상경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있죠. 내가 2급을 취득했는데 경력이 쌓이면 1급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자격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1급을 따셔야 되는 거예요. 2급이 아니라. 그래서 응시 자격에 경력자들 같은 경우 경력이 포함되는 자격증, 그러니까 신입들이 못 따는 자격증을 따셔야지 이직상의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자격증들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자신의 경력에 맞는 이제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경력 수준에 맞는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내가 자격증이 3개 이하다 그러면은 일단 자격증 개수부터 늘려야 되니까 뭐 기능사나 조금 쉬운 자격증들부터 준비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내 급에 맞는, 내 경력급에 맞는 이제 경력보다 낮은 자격증들로 해서 한 3, 4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죠. 그래서 기능사는 산업기사로, 산업기사는 기사로, 상경계 같은 경우에 3급은 2급으로, 2급은 1급으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시는 게 이직 경력자의 자격증 취득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블로그에 공유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보시고, 자, 요거 표시 있는 경우 있죠? 요거 표시 있는 경우에는 상위 자격증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기 기능사의 요 표시가 있죠? 그러면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능사, 전기 기사 요렇게 상위 자격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유 드리는 요 표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를 한번 판별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